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 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각도. 자, 이 M은 메모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메모리가 저장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쓸 기능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D는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표시하는 건데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이 계산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모드하고 셋업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계산기는 색깔이 세 가지 정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버튼의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버튼의 색깔을 한번 쭉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다음에 흰색이 있죠. 버튼이. 그래서 버튼을 보면 흰색에 대한 메인 글씨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작은 글씨로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첫 번째 버튼 요것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누른다면 요거는 루트가 되겠죠. 요걸 누르면 그냥 루트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우고요. 지우는 것은 AC죠. 근데 노란 글자를 찍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요 위에 있는 노란 글자를 찍고자 한다면 노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Shift예요. Shift를 누르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루트가 찍히는 게 아니라 루트의 세제곱근이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빨간색 글자가 있습니다. 그냥 누르면 가로가 나오겠죠. 그런데 빨간색 글자를 찍고자 한다면은 Shift를 누르면 빨간색 글자가 안 찍혀집니다. 노란색이니까요. 그러면 빨간색 글자는 어느 것이 돼야 돼요? 알파라고 하는 글자가 빨간색 글자니까 요 위에가 빨간색 글자를 누르면 알파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이 가로 버튼을 누르면 X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계산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누르면 뭐가 돼요? 가로가 나오죠. 가로 닫기가 나오고 Shift를 누르고 누르면 점이 찍힐 겁니다. 알파를 누르고 누르면 X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해요. 즉 Shift 기능과 알파 기능이 있고요. Shift 기능과 알파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노란 글자나 빨간색 글자를 찍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누르면 위에 있는 흰색 글자가 찍혀지거나 또는 일반적인 버튼이죠. 여기에 있는 검정색 글자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계산기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셋업을 해야 됩니다. 셋업을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자, 셋업이죠. 요게 셋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각도를 표시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셋업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셋업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그냥 누르면 모드라는 게 나옵니다. 모드. 그냥 누르면 모드가 나와요. 모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셋업으로 들어가려면 Shift를 누르고 나서 여기 Shift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셋업을 누르면 이와 같은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각도를 표시하는데요. 뭐가 나옵니까? D, R, G가 있습니다. 즉 디그리, 라디안, 그라디안이거든요. 3, 4, 5번에 해당되는 메뉴입니다. 3번과 4번과 5번에 해당되는 메뉴는 각도를 제어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도. 자,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전기에선 두 가지를 쓰죠. 그라디안은 잘 쓰질 않습니다. 디그리, 도하고 다음에 호도라고 하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걸 쓰죠. 그랬을 때에 라디안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몇 번을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4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숫자 패드 4를 누르세요. 숫자 패드 4를 누르면 지금처럼 뭐가 나옵니까?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도에 대한 입력이 되겠거든요. 각도라고 하는 것은 키패드에 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게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그냥 누르면 사인이 나오겠죠. 또 누르면 코사인 나오겠죠. 또 누르면 탄젠트 나오겠죠. 맞습니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누르면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다 각도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올 클리어 하고요. 자, 그거 누르는 작업을 해줍니다. 사인을 한번 누르세요. 사인을 누르고 각도를 누르는데 라디안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30도라고 하면 정상적인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0도라고 라디안을 선택한 상태에서 30도라고 하면 30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제대로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는 하고 눌러보세요. 이게 제대로 안 나옵니다. 30 라디안 값이 된 거예요. 그럼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을 누르고 6분의 파이를 눌러야 돼요. 파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 있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파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파이가. 여기 있죠. 여기. 요게 파이죠. 노란 글자죠. 그러니까 Shift 버튼을 누르고 Shift 버튼을 누르고 눌러야지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곱하기 10의 승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파이를 누르는 거예요. 파이. 따라서 이러한 파이를 누르려고 하면 자, 파이를 한번 눌러보세요. Shift를 누르고 나서 파이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파이가 나옵니다. 자, 요거 얼마로 해줘야 돼요? 나누기 6. 나누기 6입니다. 나누기 6으로 하면 이게 3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면 정상적인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산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다기능 계산기입니다. 표현하는 방법도 여기에 보면 Natural VPA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세팅을 좀 바꾸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계산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세팅을 바꾸냐면 모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모드는 일반 계산하는 모드, 복소수 계산하는 모드 이렇게 나오죠. 벡터 계산하는 모드, 매트릭스 계산하는 모드, 진수 계산하는 모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셋업을 한번 눌러보면 셋업을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 밑에 더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밑에 더 있는 것은 화살표를 밑으로 누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밑으로 누르면 이렇게 더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라는 표시죠. 위로 올라가면 더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라인 IO라고 하는 게 있고 매스 I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인 IO하고 매스 IO. 즉 수학적으로 표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게 매스 IO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처음 사갖고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셋업 선택에서 매스 IO를 선택하세요. 1번. 1번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도 매스 IO로 나타낼 것이냐 라인 IO로 나타낼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매스 IO로 나타냈어요. 1번을 다시 선택합니다. 그러면 무엇가 되냐면 여기에 분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수 기능. 요겁니다. 여기 보이죠? 요걸 누를 때 하고 요걸 누를 때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답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분수 기능을 누르면 분수로 나옵니다. 만약에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셋업을 누릅니다. 이거를 라인 IO로 선택을 해요. 이런 상태에서 이 분수 기능을 눌러보면 분수가 이렇게 찍힙니다. 보기 힘들죠? 또 인테그랄도 보기 힘들죠? 적분 기능도 그렇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셋업을 바꿔가지고 뭘로 바꿔줬어요? 매스 IO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1번 누르고 1번 누르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보세요. 여기를 누르면 그렇죠. 인테그랄 누르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는 방법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걸 배워야 돼요. 사인 얼마라고요? 사인 6분의 파이라고요? 분수를 누르는 겁니다. 분수.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대로죠. 파이니까 시프트 누르고 파이 눌러요. 시프트 누르고 파이 눌렀어요. 됐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 분자에 있으니까 분모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럼 밑에서 깜빡깜빡하죠. 여기 6분의 파이죠. 자, 가로는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되는데요. 화살표 옮기고 가로 닫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보는 값 그대로예요. 얼마 나오죠? 아까는 0.5라고 하는 값으로 나왔는데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 중에서 이 분수로 답을 내는 계산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분수로 답을 내는 계산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우리한테 적합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0.5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나요? 계속 는 눌러봐야 2분의 1인데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은 여기 보면 있어요. S하고 D입니다. 요걸 눌러주면 돼. 서로 변환하는 거죠. 요거 한번 누르면 0.5로 바뀝니다. 또 한번 누르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디그리에 대한 값으로 만약에 표시했다.
그러면 Shift 셋업의 디그리는 3번이죠. 3번이 설정이 되어지면 얘는 답이 정상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파이가 3.14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원주율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디그리로 만약에 여기가 돼 있다면 파이로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그 디그리하고 라디안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것을 디그리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사인 3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거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계산기는 디그리 모드로 놓고 라디안으로 주어진 것들을 그것을 디그리로 환산해서 집어넣어서 계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계산기에 입력할 때는 내가 디그리로 입력할 것인가 라디안으로 입력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계산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여기를 갖다 뭐로 놓고 쓴다고요? 라디안으로 놓고 쓴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이제 매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매스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아까 라인 IO냐 매스 IO냐에 따라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얘는 뭐예요? 그렇죠. 매스 IO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산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또 셋업을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셋업을 눌러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매스 IO, 라인 IO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3, 4, 5에서 각도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 이제 6번과 7번과 8번의 기능인데요.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소수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지수로 표현하잖아요. 지수. 근데 얘는 지수로 안 나오네요. 지수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수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 그럼 지수로 표현할 때는 방금 전에 셋업을 들어가서요. 셋업을 들어가서 요게 이제 지수로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SCI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수. 자, 그래서 지수로 표현할 때 7을 눌러보세요. 7을. 그러면 몇 번째냐 이걸 묻거든요. 소수점 몇 번째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수가 10의 9승이죠. 1 곱하기 10의 9승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파이 하면 3.14, 1592, 65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숫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겠죠. 3.14가 아니에요. 다시 Shift 셋업 여기에 있는 7번을 누르고 셋째 자리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파이는 얼마가 나올까요? 3.14 곱하기 10의 0승. 정리가 되겠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점 뭐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해서 뭐 동그라미를 막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요.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동그라미를 막 이렇게 넣어서 이게 나왔다. 이걸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답은 이렇게 표현돼요. 모든 답은. 이거 귀찮을 때도 있죠. 풀어야 되겠죠. 풀려면 다시 Shift 셋업으로 들어가서 뭘 해줘야 돼요? 노멀하게 만들어라는 얘기죠. 8번을 누릅니다. 8번을 누르고 노멀 1번 누르면 돼요. 1번 누르면 원위치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기능이 있죠. Shift를 누르고 셋업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FIX 이걸 누르면 6번을 누르면 소수점으로 무조건 나타냅니다. 소수점으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거든요. 두 번째 자리까지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소수점. 소수점이 나와요. 그 소수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지수로 표현하지 않고 소수점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값들이 나오더라도 소수점으로 표현하고요. 자, 0. 이렇게 값이 나온다 그래도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한다 그러면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믹스하는 경우도 있어요. 믹스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믹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수점으로도 표현하고 승수로도 지수로도 표현하죠. 그게 이제 7번의 기능이라는 얘기죠. 7번. 7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7을 눌러서 보통 이제 많이 쓰죠. 셋째 자리까지, 3위까지 구하면 두째 자리까지 나오니까요. 이런 거 기능을 많이 쓰게 돼 있죠. 자, 일단은 다시 풀겠습니다. 셋업에 8번에 1번으로 해서 풀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는 또 계산기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값을 갖다가
이게 어느 정도 범위가 지나면 이렇게 12승으로 표현됩니다. 저절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안 됐으니까. 범위가 지나가지 않으면 이대로 표현합니다. 근데 요거를 지수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 계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EN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NG. 계산기가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때가 끼었네요. EN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누르면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누를 때마다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3승 단위로 끊어지죠. 3승 단위로 작아지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3승까지 갔죠. 그렇죠. 반대로 누르려면 Shift를 누르고 ENG를 누르세요. 그럼 거꾸로 갑니다. Shift를 누르고 ENG를 누르세요. 그러면 승수가 점점점 커지죠. 자,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3승 단위로 끊는 것은 공학용 계산기의 기능입니다. 우리 접도 얘기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3승 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ENG라고 하는 그 이 기능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계산기 디스플레이에 대한 결과 값을 갖다가 3승 단위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다. 그냥 누르면 이렇게 승수가 작아지죠. 승수가 작아집니다.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승수가 점점점 지수가 커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기의 기본적인 셋업 그런 거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되죠. 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지금 이것은 이제 그 계산기를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계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일단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전부 다 자연수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죠. 실수, 음수, 0, 이 범위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셋업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셋업의 밑에 화살표가 있죠. 밑에 화살표를 내려가 보면 자, 이거는 이제 대분수에 대한 표현 방법이죠. 이건 이제 분수를 대분수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 이건 이제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디스플레이 설정, 밝기 조절, 이런 얘기죠. 이건 통계학 계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에 대한 밝기를 조절할 땐 6번 누르고요. 5번은 지금 보면은 도트로 표시할 것이냐, 콤마로 표시할 것이냐, 이런 것이 데시말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데시말 표시할 때는 콤마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지금 이걸 이용을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실제 쓰는 것은 Shift에서 셋업에서 나오는 설정은 1번을 설정하고요. 3번 디그리를 설정하고 다음에 8번은 노멀을 선택해서 풀어놓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드로 들어가서 그냥 누르면 모드죠. 복소수라고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2번을 선택을 해주면 복소수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CMPLX라고 하는데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 복소수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이걸 왜 하느냐면 이 계산기는 복소수가 저절로 표시가 됩니다. 각도가 저절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소수가 표시가 됩니다. 복소수를 입력하는 것은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복소수 모드로 바꿨어요. 그럼 ENG 기능은 사라집니다. ENG 기능은 사라지고 복소수 기능으로 바뀝니다. 다음 여기 보면 각도 기능이 있죠. 그냥 누르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Shift를 누르고 눌러야 됩니다. Shift를 누르고 눌러야 각도가 표시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냥 누르면 복소수 기호 I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로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3 더하기 I4 하면 안 됩니다. 4I 해야지 3 더하기 4I가 표시가 됩니다. 는 누른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3 더하기 I4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보통 수학적인 기호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얘는 에러가 납니다. 계산기는 I를 숫자 뒤에 입력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 더하기 4 I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실수하고 허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수하고 허수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실수하고 허수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고 뭐하고 뭐로 바꿔줘요? 크기와 각도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크기와 각도로 바꾸고 싶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해놓으면 돼요. 세팅을. 셋업을 들어가서요. 이렇게 내려가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번. 3번을 눌러서 답을 이걸로 표현할 것이냐 이걸로 표현할 것이냐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전에는 3 플러스 4 i였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2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5의 각도가 53.13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 설정할 때 이걸 도트로 할 것이냐 콤마로 할 것이냐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셋업에서 밑으로 내려서 디스플레이 5번에서 콤마 도트 중에 1번 도트로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하시겠죠? 소수점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53.13이다. 여기서 SD를 한번 눌러보세요. SD는 뭐죠? 요겁니다. 요게 이제 만약에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때 SD를 누르면 실수하고 각도 위아래로 나눠줍니다. SD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계산기가 이렇게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 3 플러스 제4는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을 해서 그 값을 구하고 아크 탄젠트 3분의 4 해서 구한 게 아니라 바로 나와버리죠.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게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게 실수가 얼마고 허수가 얼마냐 이게 또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셋업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소수로 가가지고 답 표현하는 것을 A 플러스 AB로 또 바꿔야 되고 이거 번거롭죠. 그럴 때는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번거롭게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기능이 있어요. 이쪽에 가보면 2번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 기능이죠. 요 위에 보면 그냥 누르면 숫자 2가 나오지만 이게 콤플렉스라고 돼 있죠. 요걸 누르는 겁니다. 요걸. Shift를 누르고 콤플렉스를 눌러보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콤플렉스를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Shift를 누르고 콤플렉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3번, 4번, 3번, 4번. 이걸 보면 쉽게 표현하고 있죠. 4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4번으로. 4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더하기 6 더하기 8하면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능을 누르면 각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도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수 허수로 구분하고 싶다면 Shift하고 숫자 2를 누르면 그리고 4번을 누르면 답을 뭐로 바꿔라? 답을 A 플러스 BI 형태로 바꿔라. 능을 누르니까 A 플러스 BI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도를 한번 해봅시다. 베개에 Shift 누르고 각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도가 45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 뻔한 각도가 되겠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베개 48도야.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호수로 나누고 싶다는 얘기죠. Shift 2번, 4번 눌러주면 돼요. Shift 2번, 4번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숫자 잘라지면 뭐 누르라 그랬어요? SD 누르라 그랬죠. 그러면 I가 붙죠. 이 답을 다시 각도로 또 크기로 나타낸다면 는 눌러도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방법이 있어요. Shift 2번, 3번 누르면 돼요. 그러면 R세타로 답을 바꿔주죠.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좌표 변환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기 기능을 몇 가지만 이용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러한 좌표 변환이 계산기 안에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한 거죠. 이러한 것들의 계산이 있어요. 요거 더하기는 뭐 더할 나위 없게 쉽겠고요.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이런 것을 곱하기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가로 열고 3 플러스 4 i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그 다음에 6 플러스 8i 6 플러스 8i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러면 계산기가 그걸 그냥 바로 해줍니다. 아, 마이너스 35 플러스 j 48이 나와야 된다고요? Shift 2번, 4번으로 해주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j의 48i 이렇게 나오나요? 산수 제가 잘 못했나 보네요. 이게 마이너스 14 나오네요. 산수를 잘 못했나 보네요. 그죠? 그러니까 틀리나 봐요.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쓰는 방법이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놓고 여기서 복소수 모드로 들어가서 답을 뭐로 바꿔놔요?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꿔놓습니다. A 플러스 J의 B의 형태. 그 다음에 나중에 크기 구할 때는 Shift 2번, 3번 눌러주면 돼요. Shift 2번, 3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답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굉장히 쉽죠. 나누기를 해도 돼요. 나누기를 해도. 나누기를 할 때는 그 나누기 값이 어떻게 나왔나요? 나누기 값을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 쉽죠. 바로 돼요. 바로 됩니다. 자, 5에 53.13, 10에 53.13이죠. 즉 극좌표 길이에 대한 나누기가 되는 겁니다. 극좌표 길이에 대한 나누기. 나누기 분수 누르고요. 10에 Shift 각도 누르고요. 53.13 여기에다가 뭐예요? 2에 각도 누르고요. 그렇죠. 53.13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그냥 바로 나와요. 만약에 여기가 5라면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 되겠죠. 화살표로 가서 바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 앞에서 계산했던 걸 보면 여기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6 플러스 j8을 3 플러스 j4로 나눠라. 그렇게 되면 한번 보세요. 6 플러스 8i 네? 그 다음에 3 플러스 4 이렇게 합니다. 여기 얼마 나오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눈 누르면 그게 바로 나오죠.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과정이 필요 없어요. 원래는 이것을 계산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주관식으로 하려면 당연히 이 계산하는 과정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지죠. 계산기를 누르면 바로 계산이 그냥 바로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계산기를 활용하는 공부가 있고요. 계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공부가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증은 계산기를 활용해서 써라. 사실 이 계산기는 루트나 사인이나 이런 값들의 계산을 좀 편안하게 하는 부분에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들이고요. 그것이 우리 이제 자격증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계산기에 대한 계산 연산 방법이 워낙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려고 이제 시험이니까 수학이 아니니까 계산기를 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에서는 계산기들이 편의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 안에 탑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지만 지금은 얘를 계산기를 눌러서 눌러버리니까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이런 기능 때문에 계산기를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재가 안 가해졌다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적분까지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적분하는 것이 실효값을 구하고 평균값을 구하고 하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런 기능들을 다 집어넣고 계산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계산기가 있더라도 이런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공기업 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 계산기 못 쓰거든요. 그랬을 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믿고 이런 걸 공부 안 한다는 것보다는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뭐 맞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연파 교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 정연파 교류에 대한 실효값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또 이게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적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요. 정연파에 대한 이야기 쭉 뒤로 넘어가 보면 나중에 좀 나옵니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가보면 정연파 교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실효값과 평균값을 구하라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적분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적분을 하려고 하니까 뭐 복잡하잖아요. 이게 복잡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적분하는 이야기도 좀 이따 해드릴 텐데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3.33이 바로 나오면 되게 좋지 않냐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거를 계산기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적분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복소수가 아니잖아요. 복소수가 아니에요. 적분입니다. 일반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어떤 복소수 계산이 아닐 때는 모드를 눌러서 1번으로 나가서 1번에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적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보세요. 요 분수 입력할 수 있습니까? 5 곱하기 10의 4승을 한번 입력해 보죠. 5 곱하기 10의 4승인데 먼저 분수부터 입력해야 되겠죠? 분수부터. 그래서 계산기의 분수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분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분수가 나올 거고요. 5 곱하기 10의 4승을 입력하는 방법은 10의 4승 버튼은 맨 밑에 보면 여기 보세요. 요게 있죠. 요거. 요 버튼 있죠. 요거. 요게 5 누르고요. 다음에 요거 누르고요. 그 다음에 4 누르면 5 곱하기 10의 4승 입력되는 겁니다. 이 곱하기 10의 x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0의 x승이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0.04였어요.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하는 거거든요. 아, 요거는 여기가 아니네요. 요걸 입력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이제 배웠고요. 요거 0.04분의 1을 입력해야지 되겠네요. 요게 적분식이니까. 적분식에서 0.04분의 1을 한번 입력해 봅시다. 1 나누고요. 0.04. 그러면 어디까지 입력이 됐나요? 여기까지 돼 있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해줘야겠죠. 인테그랄은 적분기호입니다. 그럼 적분기호를 눌러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적분기호.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적분기호를 누르세요.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보는 겁니다. 자, 적분 구간은 요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데 구간은 나중에 입력하고요. 요 식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 돼 있어요? 5 곱하기 10의 4승이 있죠. 5 곱하기 10의 4승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5 곱하기 10의 4승. 자, 5에다가 10의 x승에다가 4승 했어요. 그리고 5 곱하기 10의 4승이죠. 그 다음 뭐예요? 가로를 열고요. t-0.02의 제곱이에요. t는 계산기에 기호가 없어요. x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야 돼요. 계산기에는. 계산기에는 t라고 하는 게 없어요. x라고 하는 게 있는데 x는 조금 전에 봤을 때 여기 있었다고 그랬죠. 빨간 버튼이니까 빨간색 누르고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로 열고요. 빨간색 알파 누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X 누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0.02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누르면 돼요. 가로 닫고 제곱해주면 되겠죠. 제곱 버튼 어디 있어요? 제곱 버튼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임의대로 넣는 거고요. 세제곱, 네제곱 넣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제곱 버튼이거든요. 제곱 버튼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제곱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을 넣어야죠. 적분 구간을 넣는데 보세요. 0에서부터 0.02초까지죠. 그래서 적분하면 3.33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화살표 우측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밑에 게 깜빡이죠? 0 누르세요. 다음에 화살표 위로 눌러주시면 위로 올라가서 깜빡깜빡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거기에 0.02 하는 거예요. 그럼 입력이 다 됐나요? 입력이 다 됐으면 이걸 누르면 답이 나와야죠. 는 누르면 답이 나옵니다. 분수로 나왔죠? 3.33이에요. 이게 SD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적분도 여기 이런 것들도 뭐가 해줘요? 원래 이것도 평가 기준의 하나인데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어느 단계에서?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2단계죠. 2단계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얼마예요? 얼마나 편하냐는 얘기예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적분을 실제 하지도 않고 계산기가 그 솔루션을 찾아준단 말이에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한테 그래 적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적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 공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곳은 이런 거 적분 왜 하느냐 100문제 중에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어쩌다 한 문제 나오는 거 그거 틀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적분을 하되 또 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적분에 대한 기본 공식도 알고 있으되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산을 뭐를 통해서 하라? 계산기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다 보면 다시 원위치 해볼게요. 맨 앞에 여기 그 회로를 배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전기량 얘기가 나와요. 전기량. 전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벌써 적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T의 N승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2번 적분하잖아요. 그렇죠? 2번 적분해줘가지고 더해줘야죠. 적분 구간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거 시험에 안 나와 하지마. 이게 아니라 요 공식만 세울 줄 알면 요 공식만 세울 줄 알고 그걸 계산기에 입력만 할 줄 알면 바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계산기의 사용법은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기의 사용법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찍어서 그걸 그대로 눌러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이야. 그냥 기능. 계산기 자체는 여러분한테 복잡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간단한 기능을 사용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